주요 뉴스입니다.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추진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11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누적 모금액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절물과 서귀포 국립자연휴양림의 도민 입장료를 전면 면제합니다. 겨울철 한라산 설경을 찾는 탐방객을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1100번, 1100-1번 한라 눈꽃버스를 운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AI 아나운서 제이나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제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지만 도민이 체감할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요. 제주도는 공공, 민간 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모두 도민 참여형 모델로 통합하고 사업자 공모와 인허가 과정에서도 도민 수익 구조를 핵심 기준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연 5% 수준의 이자와 재생에너지 인증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도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도 설계되는데요. 이를 위해 가칭도민 아리백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통해 도민 투자와 발전 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35년까지 풍력 5기가와트가 추가 설치될 경우 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제주도는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합니다. 제주도는 개인 수익 확대를 넘어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전기요금 절감, 인력 양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이 회사채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할 경우에 연 5% 수준의 이자, 이 부분 고정적으로 받게 되겠고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이 있습니다. 이 REC 수익은 추가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11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누적 모금액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2시를 기준으로 100억 원을 넘어섰고 이달 10일에는 올해 모금액만 5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제주도는 2023년 18억 원, 2024년 35억 원을 모금했고 올해는 40억 원 돌파 후 불과 6일 만에 10억 원이 추가되는 등 기부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기부 비중이 31.6%로 가장 높았는데요.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기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답례품 주문은 8만 6천 건을 넘었는데요. 답례품 중 감귤이 가장 인기 품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누적 100억 원 달성을 기념해 오는 23일까지 기부자 추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절물과 서귀포 국립자연휴양림의 도민 입장료를 전면 면제합니다. 그동안 해당시 거주 도민만 무료였는데요.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라 전 도민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으며 휴식과 치유 기능을 갖춘 산림복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 이용 시에는 비수기와 주중에는 30%, 성수기와 주말은 10%의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겨울철 한라산 설경을 찾는 탐방객을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1100번, 1100-1번 한라 눈꽃버스를 운행합니다. 주말, 공휴일에는 1100번 32회, 1100-1번 10회가 운행되고 내년 1월부터는 평일에도 총 28회가 추가 투입되는데요.
정규 노선인 240번 버스와 더해지며 1100도로 버스 배차 간격은 기존 90분에서 30분 안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제주도는 탐방객 편의를 위해 차량 내부를 겨울 테마로 꾸미고 13일에 안전운행 기원 행사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2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공원이 오는 15일 문을 엽니다. 제2센터는 유기동물 보호의 전문성과 규모화를 목표로 조성된 시설로 진료실과 보호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보호, 치료, 입양 기능을 강화했는데요. 부지 1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오름센터는 최대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고 함께 개관하는 반려동물 놀이공원은 소형, 대형견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관은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1단계로 향후 장묘시설까지 포함한 종합동물복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제1센터와 역할을 분담해 안락사 최소화와 입양률 제고에 나서며 행동 교정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삼양동 유적에서 선사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삼양동 유적은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에 이르는 제주 대표 취락 유적으로 1999년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됐는데요. 이번 행사는 삼양동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선사마을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삼양인 옷 체험, 수렵 활동, 움집 짓기, 토기 제작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됐는데요. 행사 전에는 발굴 과정과 문화유산의 의미를 소개하는 강연도 진행됩니다. 참여는 인터넷 접수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이 오는 16일 제주 아오모리 국제교류전 바람과 숲의 대화를 개막합니다. 제주와 일본 아오모리 작가 29명이 참여해 회화, 조각, 사진 등 작품 125점을 선보이며 전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제주와 아오모리는 2011년 우호 교류협정 체결 이후 문화교류를 지속해왔는데요.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교류가 재개된 뒤 양 지역 대표 미술관이 추진하는 첫 국제전입니다. 전시는 두 지역의 자연과 역사, 예술적 감성을 주제로 5개 섹션으로 구성됐는데요. 나라 요시토모, 최영림, 장미석 등 양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소개됩니다. 전시 기간 일본 작가 초청 강연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